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고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사용하죠. 에너지의 종류는 에너지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하고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빛 에너지, 그리고 전기 제품에 전류를 흐를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그리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하죠. 소리나 파도 같은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를 파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핵 에너지, 그리고 화학 결합을 통해서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서 석탄, 석유, 화학 물질, 음식물도 역시 화학 에너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기억,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옳은 내용이죠. 전기 에너지는 전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 전하의 이동을 우리는 전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사용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옳은 표현이 되는 거고요. 디귿, 에너지와 1의 단위는 다르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둘 다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줄, 단위는 줄.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는 거죠.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내는 것 중 옳지 않은 것.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선풍기의 날개를 회전시키는 방식, 즉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옳은 설명. 번개. 번개는요,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방식이 맞아요. 3번 태양전지. 태양전지는요, 태양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광합성은 태양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때 이 포도당이 화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충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충전기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충전기의 반대는요, 우리가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죠. 이거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충전과 배터리의 사용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5번 옳은 설명. 그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과 이용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A, B, C에 알맞는 에너지의 종류를 이렇게 짝지은 것은 A는요, 마찰을 통해서 B로 전환되죠. 그러면 A는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마찰에 의한 B는 열 에너지가 되겠네요. C를 볼까요? C, 태양전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요. 또 화학에너지의 반딧불이 C로 전환되죠. 그러면 C는 빛에너지가 되는 거고, 또 전기에너지가 전등을 통해서 빛에너지로, 또 빛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전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 에너지는 언제나 전체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니은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예, 옳은 문장이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전체 양은 보존되지만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항상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모든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예, 옳은 표현이고요. 따라 정답 5번.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부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때 버려지는 에너지의 대부분 어떤 형태의 에너지인가? 4번 문제에서도 다뤘지만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 중에 일부분의 에너지는요,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죠. 따라 정답은 1번.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매초 72kW로 소비하는 어떤 자동차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킬로와트. 1킬로와트는요, 1000와트를 의미하고요. 와트의 단위는 1율의 단위가 돼요. 1율은 1초당 사용되는 혹은 사용하는 에너지 혹은 1초당 에너지를 통해서 한 일을 일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되는 거죠. 혹은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돼요. 이때의 이 시간은 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일의 단위는 둘 다 줄로 사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위가 줄 퍼 초, 세컨드, 즉 와트로 표현할 수 있다. 1율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죠. 보기 매초 자동차에 공급된 연료의 에너지와 소비된 에너지의 총합은 같다.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요. 매초 자동차에 공급되는 연료 에너지와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합은 같아야 돼요. 이게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니은 연료의 화학에너지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생긴 최종 에너지 형태는 운동에너지다. 연료의 화학에너지는요,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인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디귿 자동차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자동차가 달리도록 하는데 다시 이용하기가 어렵다. 예, 연에너지는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 즉 버려지는 에너지로서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에너지가 보존됨에 따라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고요.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고 했죠. 그런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에는 항상 에너지의 일부가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에너지, 즉 열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체가 보존된다고 해도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한다. 3번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 3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에너지 효율을 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에너지 효율은요, 공급한 에너지 분의 사용 목적에 맞는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로 나타낸 거죠. 조명에 매초 60줄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였더니 18줄의 빛 에너지와 42줄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였다. 조명의 목적은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는요, 16줄이 되는 거고요. 공급한 에너지는 60줄. 그래서 60분의 16 곱하기 100. 그러면 30%의 효율이 나오게 돼요. 9번 표는 열기관 AB의 에너지 효율을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의 열기관 효율은 26이고 B의 열기관 효율은 37이죠. B가 A보다 열기관의 효율이 더 높네요. 기억. 공급한 에너지에서 원하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B가 A보다 큰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같은 에너지를 공급할 때 같은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은요, 효율이 낮은 A가 B보다 적은 거죠. 그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같은 시간 동안 연료를 소비하는 양은 효율이
높은 B가 더 적을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 기어 1을 열로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열기관의 효율은 항상 100%보다 작다. 11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열기관의 고열원 쪽으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Q1은 공급한 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 에너지의 일부분만 열기관이 일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열 에너지는요, 온도가 낮은 절 열원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럴 때 열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할 때는 그 열 효율을 2라고 한다면 고열원에서 공급한 열 에너지 분의, 여기서 이제 Q1이 되는 거죠. 열기관이 한일 W 곱하기 100으로 나타나게 돼요. 니은 열기관의 효율은 항상 100%보다 그쵸? 작을 수밖에 없구나. 공급한 열이 일부분은 일로 전환되지만 많은 양의 공급한 열이 저열원으로 방출이 된다. 디귿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을 감소시키면 무슨 말인가요? 저열원으로 방출되는 열량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열기관이 공급한 열에 대해서 한 일이 많다는 얘기죠. 즉 W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 효율도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은 설명. 정답은 니은과 디귿. 1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같이 열 기관에 고열원의 열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더니 외부에 얼마만큼? 50kJ만큼 일을 하고 그리고 200kJ의 열 에너지가 저열원 쪽으로 빠져나갔대요. 그럼 이때 공급해 준 열은요 250이 되겠죠. 이때 열 기관의 효율은 20%가 되겠네요. 12번 열 효율이 이번에 20%, 아까도 20%였죠? 20%인 열기관에 이번에는 50kJ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공급을 했대요. 그러면 이 열기관이 한 일은 얼마가 되겠는가? 10kJ에 해당하는 일을 한 거죠. 13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설명. 일반 자동차는 엔진과 배터리만을 사용하는 데 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 배터리,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한대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일 때 전기 모터가 발전기로 작용하면서 버려진 운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하여 배터리에 무슨 에너지로 충전한다. 충전되는 형태의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로 충전된다가 되겠네요. 가로 하나 알맞는 에너지의 순서,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림 가와 나는 가전제품의 표면에 부착된 마크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가 되는 거고요. 나는 에너지 절약,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의 에너지 절약 표시예요. 대기전력은요 우리 가정에서 컴퓨터나 TV 같은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요 플러그가 꽂혀 있는 상태로 방치를 하죠. 그러면 이때 대기전력으로 인해서 전력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전력은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즉 전기 제품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플러그만 꽂았을 때 전기 제품이 소비하는 전력을 대기전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1에서 5등급, 즉 1에서 5 중 작은 숫자를 가리키는 제품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 네,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을 뜻하는 거고요. 니은 작은 숫자를 가리키는 제품일수록 공급한 에너지가 그렇죠.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디귿 같은 조건일 경우 큰 숫자를 가리키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아니라 번호가 낮은, 즉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을 구입을 하는 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15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의 에너지 절약 표시 기억 대기전력을 줄인 제품에 붙이는 표시이다.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 같은 조건일 경우 이 표시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표시가 붙은 제품의 전원을 끄면 전기 에너지를 전혀 소비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제품보다 대기 전력이 저감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에너지의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니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가와 나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현상이나 장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빛을 내는 반딧불이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요. 나, 배터리 충전.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배터리의 사용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보기에 기억. 가에서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옳은 내용이고요. 나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사용일 때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충전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디귿 가와 나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일부는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4번. 형광등과 LED 등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와 각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데요. 형광등은 효율이 21%, LED 등은 30%. 기억. 형광등은 LED에 비해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적다. 형광등과 LED는요,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전기기구가 아니라 공급해준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열 에너지로 전환된 양은 공급해준 에너지 중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쓸모없이 절여론으로 빠져나간 에너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형광등이 LED 등에 비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된 양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 니은 LED 등은 반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방출되는 빛을 이용한다. 예, 옳은 설명이고요. 반도체 두 개를 접합을 시켰을 때 특히 전류를 걸어주게 되면 그 전류가 빛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잘 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LED를 제작을 하는 거죠. 디귿 형광등과 LED의 밝기가 같을 때라는 얘기는요, 둘 다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즉 한 일이 같다라는 거죠. 이때 같은 시간 동안 LED 등이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형광등의 몇 배냐? 그럼 여기서 소비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공급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공급한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분의 한일 곱하기 100이 되는데, 이때 형광등과 LED 등의 밝기 같다. 그러니까 한일이 둘이 같다.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즉 공급한 에너지는 형광등의 0.7배냐, LED가 형광등의 0.7배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과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서로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따라서 LED 등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형광등에 비해 30분의 21, 즉 효율로 나타낸 거죠. 30분의 21배다. 그러면 0.7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Q1의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 W에 일을 하고 나머지 Q2의 열 에너지를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하는 열 기간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1은 W 플러스 Q2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의 열 기간의 열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Q1분의 열 기간이 한일 W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보기 기억, 열 기간의 열 효율은 Q1분의 W 곱하기 100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니은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 Q2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지요. 만약에 절 열원으로 방출되는 이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에너지는 보존되고 절 열원으로 방출되는 그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고 또 다시 절 열원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무한히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디귿 Q2가 0인 열 기간을 만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이동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온의 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를 우리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 효율이 100%인 열기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1번. 효율이 100%인 열기간을 만들 수 없는 까닭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3번의 디귿 문항과 같은 질문이죠. 열기간의 효율이 100%가 된다는 얘기는요, 저온의 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0이 돼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열은 스스로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온의 열원으로 빠져가는 열 에너지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효율이 100%인 열기간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림은 미래형 주택인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요,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이나 지열, 풍력 등의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얻고요, 단열로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하는 미래형 주택을 이야기를 해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특징을 보면요, 태양 전지판이 있어서 태양 전지판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요. 또 이제 그림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있어서 냉난방을 이용하고요. 또 태양열로 급탕을 해서 온수를 사용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빗물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는 전기는 밤에 다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시간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도 하고 또 폐열을 활용하는 또한 장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죠. 특수 단열재를 이용하고요. 고효율의 절전형 전자제품 사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요. 태양열이나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고 5번 화석연료와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아요. 따라서 정답은 5번